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샵 973 채널의 973입니다.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요, 고륙종에 걸렸던 분들 중에 70%가 폐로 전이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당연히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고륙종을 겪었을 때 폐 전이가 되었었습니다. 고륙종 외로 고륙종에서 폐로 전이됐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후는 어떤지,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왔고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제가 실제로 겪은 간단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륙종을 처음 발병했고요. 고륙종에 겪고 나서 수술은 2번, 항암 치료는 고륙종을 추적해서 하는 항암을 몇 번을 했었고요. 그리고 고륙종 외로 폐에 전이된 종양을 죽이기 위해서 폐로 좀 주가 되는 항암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근데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항암 치료가 아예 먹히지를 않았었어요. 우선 양쪽 폐에 전부 다 종양이 있었었고요. 그래서 폐전이로 이제 양쪽이 되는 케이스는 사실 드물다고 하더라고요, 교수님께서. 근데 저는 드물지 않은 것들을 항상 골라서 하는 저이기 때문에 저는 두 쪽 다 전이가 됐었고요. 항암 치료로 종양이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폐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했었지만 저는 아예 치료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폐 수술을 하자고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. 저랑 같이 고륙종 치료를 했던 선배 형들께서 폐로 전이된 분들도 있었고 폐로 전이가 안 된 형들도 있었지만 조언을 좀 구해보고 저희 부모님도 물어보니 폐 수술을 하고 나서 예후가 좋지 않다, 폐 종양을 떼내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폐 수술을 하자, 폐 수술을 해서 종양을 다 드러내고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건강을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는 주의였고, 저는 폐 수술을 절대로 하기 싫어했습니다. 저는 진짜 폐수술하면 나 진짜 그냥 안 하고 그냥 죽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폐수술이 정말 하기 싫었었어요. 왜냐면 같이 치료했던 형이 극구 저를 말렸고 저 또한 또 수술을 하기가 싫었었거든요. 근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제가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? 부모님이 수술하면 나아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그때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또 상처를 주기 싫어서 합시다, 해요 라고 흉부외과에서 폐수술을 했죠. 양쪽 다 드러냈고요. 폐수술하고 종양 다 제거하고 나와서 한 4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주일 지난 시점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.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에 또 뭐가 보인대요. 폐수술을 하고 나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폐에 또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. 신이 있다면 신을 원망을 했고요. 저희 부모님도 원망을 했고 소아청소년과 교수님, 흉부외과 교수님 다 원망했던 것 같아요.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을 했어요. 근데 왜 원망을 했냐, 어린 나이에 원망을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진짜 수술을 하기가 싫었었거든요. 저도 어린 나이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폐수술은 건들면 더 안 좋아진다,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등등 말이 있지만 제 느낌상 제 몸에서 제가 겪는 거잖아요.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. 안 해도 없어질 것 같았고 그냥 내 몸에 있다는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. 고륙종은 뼈에 생기는 암으로서 후유장애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폐는 사실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요.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말기에 폐가 가슴 통증이나 숨이 잘 안 쉬어져 가게 되면 폐암일 경우에 3기나 4기, 말기까지 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내 몸 안에 있는 내 종양, 폐에 있던 그 종양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았었어요.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엑스레이를 찍고 또다시 뭔가 보인다고 하니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. 물론 다시 한번 수술을 하자고 권유했지만 그때는 저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. 중학교도 복학을 해서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관찰을 했었어요. 근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딱 갔는데 폐에 있던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엑스레이를 찍었는데. 그래서 다시 바로 CT를 찍었어요. CT를 찍고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안 보인다고 또 하더라고요. 교수님도 이거는 기적이다, 없어진 건 맞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로소야 그때 마음 한켠에 있던 짐을 내려놓게 되었었죠. 폐수술을 하고 종양을 떼면서 건드리게 되잖아요. 수술을 하면 그 폐를 건드리고 수술을 하고 종양을 떼내면서 남았던 흉터였던 것 같아요. 일주일 후에 사진을 찍었을 때 보였던 것들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한 끝에 다리는 완치가 됐었고 마지막으로 폐 경과만 보고 있었는데 다 그때서야 치료 종결이 완벽히 났었어요. 그래서 고륙종을 겪고 폐 전이 되신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접해보고 또 소식을 들으면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수술을 할까 말까. 2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. 사실 정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음 한켠에는 큰 짐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. 다만 좋게 생각하자,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, 언젠간 없어지겠지, 안 커지는 게 어디야,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을 텐데 잘 될 거야,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봤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폐수술을 만약에 하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이게 제 이제 솔직한 당사자니까 말할 수 있겠죠.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뭐야,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네가 뭔데 판단해,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. 근데 저는 제가 느꼈습니다.
제가 겪었고, 고륙종을 겪고 폐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가 더 좋아지고 예후가 좋았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이가 되더라도 교수님들과 충분한 상의와 가족관들의 대화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물어보세요. 내 몸은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. 내 자신한테 몇 번이고 물어보고, 근데 저는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. 뭐 네가 추천 안 한다고 해서 폐수술 안 해가지고 종양이 더 커져서 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고,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정답은 아니지만 겪어봤고 주위에서 봤고, 그렇기 때문에 고륙종에서 폐전이가 된 케이스는 저는 수술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이 영상이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, 오늘도 고륙종, 그리고 고륙종에서 폐전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, 그리고 또 그 케이스를 겪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. 오늘 영상도 꼭 이 영상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꼭 좋은 하루 되시고요. 973 채널의 973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